반갑습니다. 자니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원 문제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한국지에서 나오는 자원 통계 자료를 살펴본 다음에 수능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 가장 큰 게 뭡니까? 자원은 없는데 사용량,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거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 자원은 적은데 자원 소비량은 엄청 많다. 이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삼성, 뭐 LG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간을 만들어 온 기근 뼈대를 만들어 온 진짜 산업들이라고 하면 철강,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요런 중화학 공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중화학 공업들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출하액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철강, 석유화학 공업 같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하는 소비하는 이런 산업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높더라. 그래서 대부분 화석에너지 우리나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입하고 있죠. 그리고 철광석 이런 것도 다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자원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3번이랑 좀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원민족주의,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석유값하고 천연가스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기름값이 무려 선생님 집 앞에 있는 기름값이 2,170원이더라고요. 2,170원. 선생님이 작년에 차를 처음 샀을 땐가요? 그때 기름값이 1,300원이었어요. 이거 거의 2배 뛴 거예요. 거의 2배.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거 다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에 있는 자원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무분별한 자원 개발이랑 소비 때문에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 자, 일단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동차 연비라는 건데요. 그 학생들이 이거를 가장 이해를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비가 뭐냐면 1리터, 그러니까 그 휘발유 1리터, 뭐 경유 1리터로 몇 킬로미터 갈 수 있어? 이게 연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휘발유 차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한 12에서 13km 정도를 갑니다. 보통 요 정도 간다고 해요. 근데 기술력이 개발해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1리터에 막 25km 가. 2배죠, 2배. 2배 된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석유 자원임에도 효율성이 커진 거죠. 그러면 석유 많이 쓰는 걸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죠? 요런 거. 그리고 또 뭐 재활용하는 기술 같은 게 확대되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분리수거죠. 분리수거. 철하고 알루미늄 같은 건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죠.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과 같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산업을 많이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수입해 와야 되는데 아예 발견되지 않은 유전 같은 거 우리가 탐사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시추권 같은 걸 따내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제 석탄이랑 철광석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호주랑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제 한국 너네한테 안 팔아 이러면 우리나라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들 석유 결국엔 고갈됩니다. 석탄 결국에 고갈될 거고 천연가스 결국에 고갈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고갈할 거 대비해서 조력,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신이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최근 한국지리에서 핫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변화가되어 사용하는 신에너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같은 걸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고갈 위험성이 낮습니다. 거의 무한이죠, 무한. 여러분 태양이 있는 한 조력,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건 무한입니다, 무한. 그죠? 무한이고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좋은데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풍력발전소, 자, 뭐 이렇게 풍력발전소 뭐 하나를 설치하면 얘가 뭐 어느 정도 할까요? 5kW를 생산한다. 5kWh 정도를 생산한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단위예요, 여러분. 요 정도 생산한대요. 요 정도 생산하는데 10억 들어간대요, 10억. 예시입니다, 예시. 근데 석유, 뭐 화력발전으로 해볼까요? 화력발전으로 5kWh 만드는데 여러분 예시예요, 그냥 예시. 정확한 건지 선생님들 잘 몰라요. 근데 예시를 드는 겁니다. 한 100만 원 든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 만들겠습니까? 이거 쓰는 거죠. 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0억이면 안 하겠죠, 그죠? 네, 예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요. 돈이 안 된다 이겁니다. 설치 대비 효율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많이 늘려야겠죠. 왜냐면 고갈 위험성 낮고 친환경적이니까요. 그리고 화석에너지 언젠간 고갈될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력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란 태양빛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이 유리할 겁니다. 그런 데가 어딘데? 해남, 고흥, 영광, 무안, 신안 이런 데 있대요. 자, 요거 뒷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기만 하시고요. 그다음 풍력, 바람이 많은 해안가, 뭐 산지 지역이 유리하대요. 그래서 제주, 대관령, 태백, 영덕 이런 데 많고요. 조력은요, 밀물썰물입니다. 밀물썰물이 심한 곳. 그래서 안산에 하나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정리하려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스토리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력 보도록 할게요. 풍력. 자, 항상 지리는 where를 생각해야 합니다. where. 풍력 발전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풍력 발전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바람개비 돌리는 거잖아요. 바람개비. 요 바람개비 돌리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땡큐네요. 바람이 많이 불면 땡큐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주는 곳이 좋겠죠. 거기가 어딜까? 산 높은 곳하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은 데가 어디다? 제주도하고 강원도, 경북, 산간 지역이죠. 요런 데에 많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서 체크해봤습니다. 바람이 더 강한 계절이 어디였습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발전량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제주, 강원, 경북의 비중이 높으면 풍력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가 나왔다 무조건 풍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가 나왔다 풍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발전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게 친환경적이니까 좋겠다 하고 막 설치를 하면 또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밑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요 밑에 서봤는데 인간이 요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커요. 돌아가는 소리가 와 무서워요. 태풍 부는 것 같아요. 와 막 이러면서 돌고요. 그리고 이게 날아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새라고 하죠. 네, 새를 그린 겁니다. 새가요 얘를 못 피한대요. 새대가리라 그런가? 네, 뭐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새대가리죠? 가다가 빵 부딪힌대요. 생태계가 파괴가 된대요. 그리고 일단 요거 지으면서 요 주변에 생태계가 좀 변하기도 한데 특히 바닷가에 지었을 때 바닷가는 이렇게 바닷가 안에 짓잖아요. 여기에 막 그 생태계들 교란되고 막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괴가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짓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풍력 발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발전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으면서 사진을 띄워 놓을게요. 태양광 패널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햇빛이 센 곳이 좋겠죠. 햇빛이 센 곳. 햇빛이 세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지? 비가 많이 안 오면 좋겠네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소우지 이런 데가 좋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소우지 어딘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 적은 데가 어딘데요? 경북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경북 내륙 지역에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한다며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애초에 많은 곳이면 좋겠네. 애초에 많으려면 고위도보다는 저위도가 좋을 것입니다. 저위도 지역에 많을 거예요. 저위도인데 여러분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이렇게 언덕 같은 데다 지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 기울기가 달라지면 이 친구를 그림자를 만들어서 가려버리죠. 태양 빛으로 해야 되는데 그림자가 가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셀프 디스를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은 이런 경사진 곳보다는 그냥
평야 지역이 제일 좋더래요. 평야 지역. 이런 평야 지역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 저위도 지역에 평야 지역 딱 나오죠. 전남, 전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남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태양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당연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발전량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력, 태양광, 뭐 조력, 뭐 풍력 전부 다 해서요.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중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태양광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네, 요 패턴대로 비가 잘 오지 않아야 돼요. 소우지. 그래서 경북 내륙 지역하고 저위도 지역이면서 평야 지역인 전남, 전북의 비중이 높으면 태양광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력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발전,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밀물, 썰물이 큰 곳이겠죠? 거기가 어딘데요? 우리나라 서해안이네요. 그래서 서해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안산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니까 유일해요. only 여기 있어요. 그러니 통계에는 경기도 100%로 나올 것입니다. 경기도 한 군데에서 100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력발전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풍력발전은 동그라미인데요. 제주도에 엄청 많은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산간지역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부는 해안가하고 고산 지역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 보시면 아이고야, 여기 전라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원, 군산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창원이랑 거창도 저위도 지역이니까 많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를 보시면 전라도가 훨씬 많습니다. 호남 지역이 훨씬 많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조력발전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화호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100%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통계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총 발전량이 나와 있죠. 가운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얘는 1300만 메가와트시네요. 얘는 279, 268, 얘는 47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엄청나게 많으면서 전남, 전북, 평야 지역에서 많이 하고 경북 비중도 웬만하면 높은 곳. 이게 가가 태양광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하고 다는요 비슷해요. 일단 그럼 라 먼저 볼게요. 라는요, 어머! 경기도 100%입니다. 경기도 100%니까 조력 발전이 되겠죠. 조력 발전이고요. 자, 그럼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북도 이런 데 많대요. 보니까 얘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이죠. 네, 중상류 지역.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요게 수력이 되겠고요. 보니까 경북,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제주가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바람 많이 부는 산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풍력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오는 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자원, 앞선 영상에서요, 에너지 자원 확인했고요, 전력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수특에 나온 표인데요. 정말 선생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지리 전체 단원에 있는 것 중에서 표 3개만 꼽아봤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고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 에너지의 시도별 생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찾을 수 있는 게 나를 보세요. 나를 보니까요. 어머. 울산이라는 동네에서 100% 생산하고 있어요. 울산에서만 100% 생산하고 있어.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석유하고 천연가스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예요. 근데 석유는 쌤이 말씀드렸죠. 너무 양이 너무 조금이야. 너무 조금이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나가 천연가스예요. 네, 여러분 색깔이 잘 헷갈리죠? 강원도하고 울산이 똑같은 색깔로 보이네요. 이게 초록색 칠판에 쏴서 그런 건가? 네,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편집의 힘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가를 보면요. 가는,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만 생산되고 있어요.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를 한번 이어보세요.
우리나라 국토가 있으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인이 나옵니다. 우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의 무연탄,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석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라는 친구를 보니까요. 다는요, 어디서 생산되고 있냐면 경북에서 생산되고, 여기 쓸게요. 경북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네요. 이 5개 지자체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네요. 뭘까요? 원자력이죠. 원자력이죠. 자, 원자력 발전소 위치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좀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전라남도의 영광, 전남 영광, 경북의 울진과 경주, 경북에 2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비중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에 2군데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경북에 2군데, 부산, 울산 5군데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수력발전 보도록 할게요.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양수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식이 전기를 사용해서, 밤에 남는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발전하는 거였죠. 그게 경북, 경남에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포함한 통계를 보면 경북과 강원도의 비중이 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충북, 그리고 양수식이 있었던 경남 뭐 이렇게.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의 비중이 높으면 수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에너지 공급 구성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란 필요하니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쓰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절대량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량. 1차 에너지의 전체 공급량이고요. 세로축은 비중입니다. 비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거 체크해놔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 어디냐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어마어마하게 제조업들이 많이 지금 수도권에 있던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1등입니다. 압도적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이고요. 여기서 어떤 자원을 많이 쓰나 봤더니 충남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 자원은 충청남도에 이제 제철소가 있었죠. 제철소도 있었고, 그리고 화력발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석탄의 소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A 자원이 석탄이 되겠습니다. A자원이 석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울산이라는 데를 볼게요. 울산이라는 데 보시면요. 아이고 무슨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고 있지? 그리고 전남 볼게요. 전남도 엄청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충청남도도 많이 쓰고 있어. 자, 여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석유화학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울려서, 석유는 화석에 그 유기물에 즙을 짜서 나온 거였죠. 그 즙 어떻게 짰어요? 울려서 짰어요. 울려서 짰어요. 이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요 B가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를 보시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의 사람들에게 난방과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쓸 수 있는 가스불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천연가스죠.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 찾는 법은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5군데밖에 없죠. 원자력 점점점 생긴 거예요. 점점점 생긴 거 어디냐면 부산에 있네요. 부산에 있고요. 경북에 있네요. 전남에 있네요. 울산에 있네요. 여기만 있죠. 경북에는 울진하고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군데 있으니까 원자력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력, 신재생, 기타가 높은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표가 뭔데요? 학교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통계의 원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원리를 아시면 이게 이렇게 나온 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원문을 준비했거든요. 깨끗하게 지우고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도별 1차 에너지 공급량을 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게 통계 원문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데 들어가면요. 지역 에너지 통계 연보라고 해서 지역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2020년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자원을 얼만큼 공급되고 있는지 공급량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석탄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석탄은 우리가 발전할 때 많이 썼습니다. 발전용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석탄으로
석탄에 불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금속들 녹였죠. 그게 제철공업, 산업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뒷단원에 나오는 공업이랑 조금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산업용, 제철공업에 이용되다 보니 제철소가 발달된 곳에서 석탄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제철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항제철. 네, 포스코죠, 포스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엄청 유명하단 말이죠. 얘네가 어디냐면 포항제철이 여러분 포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북에서 많고요. 경북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 포항제철의 두 번째 제철소가 전남 광양에 있습니다. 광양으로 걸어가. 광양. 전남 광양에 있고요. 광양. 네. 그리고 현대제철소가 어디 있냐면 또 이제 울산하고 당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충남 당진. 그래서 충남 당진에 있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력발전소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그래서 발전소도 많고 제철소도 있는 충청남도가 어마어마하게 석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석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석탄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음영을 좀 처리해왔어요. 여기가 탑3인 겁니다. 탑3.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석탄 전체가 한 서울 42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충남은 단위 자체가 달라요. 거의 3만이에요. 3만. 29,000. 2위인 도시보다도 2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석탄을 압도적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네. 자, 그래서 요 석탄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선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석탄 이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딱 한 군데 인천은 석탄 사용량이 좀 많네요. 석탄 공급량이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전기해주는 거 충청남도 이외에 인천에서도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기 자료 인천에 큰 동그라미 있는 거 보시죠. 인천 영흥. 네, 거기가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석탄을 꽤 쓰고 있구나. 그래서 광역시는 원래 석탄 많이 안 써요. 근데 인천만 유독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3. 탑3가 지리적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발전용 많이 쓰이고 산업용 쓰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 충남, 전남, 경북.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충남은 발전도 많이 하고 제철소도 있으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앞 영상에서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하는데 애초에 그때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석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석유 즙 짜서 화석에 즙을 짜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즙을 짰어? 얘는 어떻게 즙 짠 거예요? 울려서 울산 여수 서산입니다. 울산 여수 서산. 네. 여수는요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남이에요. 서산은요 충남입니다. 충남. 그래서 보시면 울산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서산이 있는 여기 서산. 그리고 전남의 여수. 그래서 딱 요 세 군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석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석유와 정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요. 딱 세 군데.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렇게 쓰고 있네요. 석유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천연가스의 용도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가스레인지와 보일러의 연료였죠. 가정용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인단 말이죠. 가정용으로.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데와 아예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많이 넘어가 17,000이냐 17,000.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수력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은요 일단 댐이 있고 해야 되니까 산간 지역이 유리했었죠. 그래서 강원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군데 좀 체크해 주실 게 제주도 1위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다른 데도 0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 대도시이고 이러니까 댐이 발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만 제주도는 애초에 댐 만들기 쉽지 않은 조건이죠. 왜요? 기반함이 현무암이니까요. 현무암은 물이 쭉쭉 배수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제주도에 수력이 없다는 것도 큰 힌트가 되실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경북, 울진의 경주. 그리고 부산, 울산, 전남의 영광.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고요. 울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 있고요. 경북에 2군데 있으니까 경북이 비중이 가장 높네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전라남도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도 전라남도가 1등입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장 이 에너지들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석탄하고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도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도예요. 네, 충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2등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수능 준비하시려면 전라남도가 또 2등입니다. 역시 석유화학 산업도 발달해 있고 제철소도 발달해 있으니까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형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만들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나머지 좀 높은 데를 체크해 봤는데요. 한 1, 2위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요 표 있죠. 요 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일단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전체 공급량은 요겁니다. 오른쪽 요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충남이 1등이죠. 요건 2019년 건데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보이겠습니다. 1등 충남이죠. 2등이 전남이죠. 3등이 경북이네요. 경북이네요. 근데 뭐 4등이 이렇게 쭉쭉 나온 거죠. 요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다음 요 그래프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충청남도만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자, 충청남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전체가 58,734래요. 58,734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게 29,207이죠. 요게 비중이죠. 비중.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이만큼. 이 정도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58,734 중에 23,930 차지하고 있는 게 석유죠. 석유 요만큼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이 선생님, 세종 좀 보세요. 세종. 이거 잠깐 지울게요. 선생님, 세종은요 천연가스 비중이 엄청 높아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은가요? 아니에요. 세종 한번 볼게요. 세종은요 여기에요. 석탄 쓰지도 않아요. 석유 좀 쓰겠죠. 석유 쓰는데요. 천연가스 738이네요. 나머지 신재생 뭐 89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0밖에 안 돼요. 1000. 여기랑 비교해보면 58,000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근데 1000 중에서 738이죠. 거의 70%예요. 70%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 원리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그냥 절대량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충남이 에너지 제일 많이 쓰니까 1등. 바로 이거 보자마자 충남인 거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등 전남이고 보니까 충남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량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아까 봤던 것처럼 비중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중으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컬러로 나타낸 건데요. 컬러로 나타낸 거, 요거를 컬러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컬러로 나타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모든 지역들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노. 이거 왜 외웁니까? 이거 선생님들도 못 외웁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데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석탄이죠. 왜요? 여기는 발전소도 있고 산업도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의 사용량 비중이 가장 높아요. 충남 보고 석탄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울산을 보시면요. 울산이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보니까 울산이 석유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절대량 한번 볼까요? 울산 보시면 다른 에너지도 많이 쓰는 편이지만 석유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석유화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비중으로 보면 석유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울산 보고 석유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울산 보고 석유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들이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경상북도가 2군데가 있죠. 경상북도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보고 원자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산도 높습니다. 부산 높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기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비중이 가장 높다. 경기도 보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세종시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세종시 이제 막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을 보고 어떤 자원인지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권역이라는 게 있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묶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자, 묶으면 요거예요. 표. 자, 역시 이것도 석탄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석탄 1등도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 1등이고요. 석유, 울산이 가장 많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석유 역시 여전히 영남권이 1등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경기도가 가장 많이 썼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압도적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5군데였는데 그걸 권역으로 묶으면 호남권에는 1개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남권에 들어갑니다. 영남권의 비중이 확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성격만 갖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중으로 또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서 가장 비중 높은 거 요거 보고 천연가스 찾으면 되는 거고요. 영남권이랑 호남권밖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요 보라색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요 보라색이 여기만 있어요. 근데 보라색 더 큰 거 여기가 영남권이 되겠죠. 그리고 영남권에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요 친구가 석유가 되겠구나. 석유가 되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석탄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주권 같은 경우는 그 풍력 발전이 발달이 돼 있는데 여러분 실제 수치는 제주권이 작아요. 작은데 1800 중에 전체 1800 중에 600이 되니까 비중이 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주는 신재생의 비중이 높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시도별 생산량을 나타낸 건데요. 시도별 생산량을 보시면 석탄 우리나라 현재 어디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강원도하고 전라남도 화순 탄전에서 만들고 있죠. 천연가스 오로지 울산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울산. 그리고 수력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자력 부산, 울산, 전남, 영광, 경북, 울진과 경주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가장 생산량이 높은 거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권역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2군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권하고 호남권. 천연가스 울산에서만 만드니까 영남권에 100%, 영남권에 여기 100% 이렇게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호남과 영남에만 있다.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 통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의 원문입니다. 발전에 얻을 걸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자, 이게 2015년 거긴 합니다. 그래도 경향은 비슷하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비슷했고요. 그 다음으로 석유, 신재생 이런 순위인데 얘네는 거의 안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전 설비 용량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최고 속도 그리고 이어폰의 최고 음량 이렇게 했었죠. 보면은 화력이 1등, 원자력이 2등, 그리고 수력이 3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전한 량 봤더니 이것도 역시 화력이 1등, 원자력이 2등, 수력이 3등 이렇게 되더라. 화력, 원자력, 수력만 비교했을 때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로 되어 있더라. 이게 수능 특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발전 설비 용량은 전국에 있는 화력 발전소 다 더한 거죠.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습니다. 5개인데 이만큼이에요.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많은 다수에 있는 거를 합해서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력발전소 1개하고 단순히 1개, 원자력 발전소 1개. 그냥 1개씩만 비교한 거예요. 요거 다 더해서 비교하지 말고 1개만 비교해보자. 그럼 누가 더 많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훨씬 더 발전 설비 용량도 많을 것이고 발전량도 많을 것입니다. 네,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더한 거고요. 요거는 1개만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1개씩만 비교하면 원자력이 많겠죠. 근데 화력을 다 더한 거로 해보니까 화력이 원자력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번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네, 모의평가에 나왔는데요. 뒤에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일단 폐기물하고 바이오는 선생님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왜 안 배웠을까요? 이 두 친구는요. 지리적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폐기물이나 바이오 여러 가지 이렇게 태우고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중요하지 않으니 제끼셔도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태양광, 수력, 풍력 요런 거 볼게요. 태양광, 수력, 풍력 여기 볼게요. 자, 태양광을 보시면요. 2008년에는 6만 정도였어요. 근데 보세요. 16,000, 2만, 23만, 16,000 아니죠? 16만, 23만, 54만, 갑자기 100만, 400만. 어머. 그래프의 상승폭이 확 올라가는 거죠.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력 이렇게 하고 있고 풍력 발전도 나름 많이 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의 이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도별 생산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산하고 있나 봤더니 태양광 에너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 전라남도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이 호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산지하고 바닷가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주도, 경북, 강원도가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전남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많이 설치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리적 경향성 요 세 군데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수식 발전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겠죠. 경북, 경남의 비중은 좀 줄었지만 강원도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충북 그 강의 상류 지역들이죠. 그리고 경기도의 상류 지역, 경기도의 그 동쪽 강원도랑 붙어있는 지역들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의 그 강의 상류 부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역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면서 호남권이 태양광 발전이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고요. 호남권 지역이 압도적인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합치면은 영남권이 1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통계 원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통계 원문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원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쭉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PPT에 막 컬러도 막 써가면서 막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암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찾으시라고. 통계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지역성을 갖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좀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원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능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작년 수능 17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입니다. 찾아보세요 했고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원자력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요. 5군데밖에 생산 안 되거든요. 경북, 울진, 경주, 그리고 울산, 부산, 그리고 전남, 영광 5군데죠. 그러니까 권역으로 나누면 호남권과 영남권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요 땡땡이 친구네요. 그래서 라가 원자력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거, 이게 석탄이었죠. 그러니까 가가 석탄일 거고요.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거, 이게 천연가스가 되겠죠. 경기도 때문에 천연가스의 비중이 엄청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석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꼭 통계를 방금 원문을 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요거 보고 석탄 찾은 거고요. 다른 지역들도 많이 쓰는데 유독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게 천연가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많이 쓰는데 이 영남권 내에서 비중 가장 높았던 거 석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석탄은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대요. 아니죠.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석탄이 다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대요. 천연가스가 90년대 들어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상용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된 건 석탄이 훨씬 빠릅니다. 틀렸고요.
다 천연가스는요, 석유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에서 차지하는 게 높다. 맞네요. 자, 우리 발전 방금 비교했었죠. 발전량 비교해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던 게 석탄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비슷했죠. 네, 요거였었죠. 요거 물어보는 거죠.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석유는 엄청 꼴찌였잖아요. 그래서 석유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으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고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원자력이요. 석탄보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순서였습니다. 원자력. 그래서 틀렸고요. 나와라가요. 화력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네요. 원자력을 화력발전의 원료로 쓰겠답니다.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모의평가 18번입니다. 세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하게도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비율을 준 게 아니고 절대량을 주셨습니다. 절대량을 주시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수력, 태양광, 풍력이고요. 지역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는 강원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전라남도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통계 보면서 힌트를 드렸던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의 발전량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얘가 태양광이 되겠죠. 그리고 이 태양광을 제일 많이 하는 나가 전남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A라는 걸 볼게요. A는요, 가에선 좀 많이 해요. 나에서 하긴 해요. 어머, 다는요, 안 보여. 없어. 다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개 중에서 할 수 없는 곳이 있대요. 강원도에서 수력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태양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풍력 할 수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수력? 뭐 할 수는 있겠죠. 태양광? 할 수 있죠. 풍력?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수력? 못해요. 왜요? 여기는 기반함이 현무암이니까. 이렇게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없네. 그러니까 다가 제주도가 되면서 요 A가 수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어머, A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 강원도가 수력의 비중 가장 높죠. 그래서 가가 강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풍력이 되겠죠. 풍력. 그리고 보니까 그렇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풍력이겠죠. 풍력.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A, B, C, 가나다 모두 찾았습니다. 다에는 제주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대요. 원자력 발전소 위치 5군데. 네, 기억하시죠? 틀렸습니다. 가는 나보다 강원도는요, 전라남도보다 수력의 비율이 높대요. 맞네요. 수력의 비율이 높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 풍력은 일조량이 풍부한 요거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B는 태양광은요, A, 수력보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력발전소 그 댐을 먼저 지은 게 먼저겠죠. 태양광 발전소보다 댐을 먼저 지었겠죠. 그러니까 수력이 훨씬 더 먼저 상용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태양광이 먼저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 A, C의 총 발전량은 제주가 강원보다 많다 이랬는데 총 발전량 이거 3개 더하라는 거죠. 3개 더해보세요 했는데 제주가 더 많대요. 강원도가 더 많죠. 강원도는 수력까지 하고 있으니까 3개 다 더하면 훨씬 더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고르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통계에서 그래서 비중이 아니고 이렇게 절대량으로 나오면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6월 모의평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절대량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웠는데 자, 일단 원자력 화력 찾아보고 한번 해봐 했어요. 어느 지역 나왔냐 봤냐면요. 보니까 경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가 나와 있군요. 자,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원자력 있는데 먼저 찾아야지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군데가 다 원자력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학생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거죠.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 발전소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죠. 자, 요거 선생님이 그 자동차 계기판의 최고 속도 그리고 그 이어폰의 최대 음량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거의 비율을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자, 일단 A하고 B를 보면요. 어머, A가 훨씬 다 높아요. A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지.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 개념에서 발전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하고 전부 다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래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A가 화력이야!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 당시에. 자, 이거 뭘 페이크를 준 거냐면 조금 전 개념에서 살펴봤던 자, 이 통계가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다 더한 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더한 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력발전소 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많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 동그란 원 있었던 그거 기억나시죠? 다 이쪽에 있었잖아요. 다 이런 데 있었잖아요. 요런 데 있었잖아요. 전라남도랑, 경상남도랑, 충청남도, 인천 이런 데 많았잖아요. 여기는 화력발전소 비중이 그렇게 높았던 지역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 한 개하고 원자력 발전소 한 개하고 화력 발전소 한 개하고 단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 설비 용량이랑 발전량도 많을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다고 이 A가 화력이 아니고 이 지역들은 화력 발전소가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원자력이 더 많겠구나 해서 A가 원자력이고 B가 화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꾼 문제예요. 학생들이 기본 개념 요것만 공부했으니까 이것만 접근하면은 풀 수 없게 응용하신 거죠. 그럼 좋아. 원자력 화력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다른 지역은 수력을 거의 안 하는데 이 지역은 수력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수력은 또 심지어 양수식을 포함해 주셨네요. 어머! 양수식을 포함? 그 말은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양수식까지 포함됐으니까 경상북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경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러면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어떻게 찾아야 했는데 어머! 이 가라는 지역은요. 기타가 엄청 많네요. 기타. 이거 아니죠? 네. 기타가 엄청 많아요. 이 기타가 뭔데요? 신재생이죠. 그쵸? 화력, 원자력, 수력, 나머지죠. 신재생이죠. 신재생의 비중이 엄청 높은 건 최근에 신재생 발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가가 전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부산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꼴줄이야. 네. 조금 아마 그래서 처음에 화력 원자력으로 푼 학생들은 중간에 풀다가 선지가 이상한데? 이래서 다시 바꾼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푼 친구들은 다 오답을 골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원자력 아니요 전남은요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대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겠죠. 왜냐면 두 군데나 있거든요. 두 군데나 있으니까요. 틀렸습니다. 가나는 영남이래요. 가는 전남이니까 호남입니다. 가가 호남이고 다가 영남 지방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B가 화력입니다. 화력이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제약이 많대요. 화력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서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였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A는 B보다 원자력이 화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대요. 화력발전소를 더 먼저 했겠죠.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불태우는, 석탄을 태워서 하는 화력발전이 먼저 했을 것이고 원자력은 뒤에 했을 것입니다. 틀렸고요. B는 A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은 요거였죠. 화원수니까 화력이 높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야, 전체 선지에서는 이걸 물어보실 줄이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재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수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량을 주셨습니다. 절대량. 보니까요. 야, A는요. 진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 태양광이죠. A가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 안 보고도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B라는 친구는요, 애초에 2005년에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C라는 친구는 그 이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B보다요. 그죠? B보다 성장률이 급하다는 거,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거랑, 그죠? C가 풍력이고요. B가 수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A라는 친구는요, 호남권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인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B라는 거 봤더니요, 야, 강원 제주권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 충청권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양수식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물을 떨어뜨리는 힘.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 그 영남권 지역이 좀 줄어야겠죠. 그래서 강원도하고 충북 이런 데가 높이 하는 거. 수력이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C를 보면요, 아이고야, 강원도랑 제주도가 압도적입니다. 제주도가 엄청 이렇게 압도적인 거
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 요거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A는 태양광이니까 틀렸고요. B를 이용하는 발전, 수력을 이용하는 게 해안가에 있다? 아니죠. 수력은 이게 산지, 그 강의 상류 지역에 있어야죠. C,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소가 일조시설, 이것도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렸고요. 수력은 풍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맞죠? 아무래도 셋 중에는 수력 발전을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댐을 먼저 세워야 됐으니까요. 네, 4번을 고르면 되겠고요. 전국 총 생산량은 수력이 먼저예요? 아니죠. 태양광이 무조건 1등이죠. 태양광이 압도적 1등. 태양광이 압도적 1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첫 번째 단원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무려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예, 이 파트가 뒤에 있는 농업이랑 공업이랑 이런 거에 또 에너지 자원을 쓰니까 그거랑 연계돼가지고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선생님이 언급해드렸던 통계는요. 통계를 암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통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시고 이 통계표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공부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드린 것이니 네,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농업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